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북한이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지원했으며 추가 물량을 위해 군수공장을 100%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자 팔레스타인을 지원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기습 침공으로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원 상황들을 밝혔습니다. 먼저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월 초부터 러시아의 선박과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 이상 수송했으며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의 두나이, 보스토치니 항으로 운송된 무기는 열차편으로 우크라이나 인근 티오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같이 반출된 포탄이 약 100만 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양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2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달 중순 방사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해 무기 운용법을 전수했으며 추가 물량을 맞추기 위해 군수공장을 100% 가동하고 탄약 상자 제작에 주민들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북한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휴대용 대전차 무기와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정파에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월 말 전군 지휘훈련과 전술핵 타격 훈련을 병합 실시했다고 보고했으며 북한이 9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핵인질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정황도 파악했으며 러시아의 기술 자문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 중국 내 탈북민들의 추가 북송 가능성과 함께 최근 중국이 한국 내 언론사를 위장한 웹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을 겨냥한 해킹 공격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한 중국과 북한을 해킹 공격의 최대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허무호입니다. 한국 국방부 대표단이 지난달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반덴버그 공군 기지를 방문해 미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의 이번 ICBM 발사 참관은 미국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2016년 이후 두 번째 미국 ICBM 발사 참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참관에는 미한 핵협의그룹 NCG의 미국 국방부 대표인 비핀나랑 우주정책 수석 부차관보가 함께했으며 한국 대표단은 반덴버그 공군기지 내 미사일 방어부대도 방문해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에 기여하는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 GBI 발사 시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어 올해 2월 킹스베이 전략핵 잠수함 기지 방문과 지난 7월 전략핵 잠수함 켄터키함의 부산 항기항, 10월 전략폭격기 한국 공군기지 착륙에 이어 이번 ICBM 발사까지 참관함으로써 미국의 핵 3축 운용 현장에 미국과 한국이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8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미한 동맹과 북한 문제, 경제안보 및 첨단 기술, 지역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것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8일 이틀 일정으로 방한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올해 70주년을 맞는 미한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은 2년 반 만이며 오는 11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에 앞서 이뤄져 북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도 조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캠벨 조정관은 2021년 1월 20일부터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재직하면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역임했으며 그에 앞서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으며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NSC 민주주의 사무국장직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워싱턴에서 안보실 차장회를 열고 미한일 사이버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의 요청으로 한국의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3일까지 미한일 사이버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가상자산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실무그룹 신설 계획을 논의하며 이번 회의는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북한 문제 대응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일 3국 정상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탈취와 사이버 해킹 저지를 위한 실무그룹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에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김성태 씨가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지 반년 만에 향년 91세를 일기로 지난달 31일 별세했다고 북한 인권단체 물망초가 밝혔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조화를 보냈으며 고인의 유해는 오는 3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고인은 한국전쟁 중 경기도 양주에서 부상한 중대장을 등에 업고 이동하다가 박격포 파편에 다친 뒤 북한군에 붙잡혔으며 이후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뒤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하다가 징역 13년을 살았고 1966년 석방 후에는 탄광 등에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2001년 탈북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다른 국군 포로들과 함께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뒤 32개월 끝인 올해 5월 승소했으며 판결 직후 오늘같이 기쁘고 뜻깊은 날을 위해 조국에 돌아왔으며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